반도체의 대장주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재차 강조하면서 목표 주가를 19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25달러를 상향 조정한 거예요. 이것은 주가가 오늘 종가 138달러 대비 약 38%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들어서 이미 186%. 그러면 몇 배죠? 거의 3배 가까이죠? 지금 10달 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1억 투자했으면 3억 가까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작년 초부터는 지금 1년 10개월 만에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작년 1월 초에 엔비디아에 넣었다 그러면 지금 1억이 10억 된 건데, 노후 대비 끝난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분산 투자 안 하죠. 누구든지 딱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죠.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날 장 열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내년 말까지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오를지 그걸 안다면 분산 투자 절대 하면 안 되죠. 무조건 몰빵해야죠. 한 종목에. 그런데 그 종목이 뭐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몰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래서 올해 벌써 186%나 급등을 하는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 목표 상향 여파 등으로 오늘 조금 올랐어요. 0.78% 상승 13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세대 AI 반도체입니다. 블랙웰에 1년치 공급량이 완판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에 한때 140.89달러까지 며칠 전에 올라갔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둔 TSMC의 3분기 실적 호조, 이걸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 TSMC도 오릅니다. TSMC 오르면 엔비디아가 함께 오릅니다.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또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이 48.1이에요. 결코 낮은 PER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밸류에이션, 앞으로 매출 상승, 매출과 이익이 그동안 2배씩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 분기에 2배가 채 안 된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동안 흔들렸던 거죠.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입니다. 아리아는 앞으로 2년 동안 엔비디아가 최소 2천억 달러 이상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2천억 달러. 이것은 애플과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성장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는 이것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현금 흐름 창출이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보면서 엔비디아의 마진이 매그니피센트 7 대표적인 빅테크주들 아닙니까? 빅테크주들의 이 이익이 엄청납니다. 마진이. 그런데도 매그니피센트 7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가도 지금 올해 들어서도 보통 20%, 30% 올랐잖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186% 올랐어요. 200% 가까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JP모건도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55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댄 라이스 JP모건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의 시장 내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프로그래밍 언어 쿠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 중인 종목 알고 계시죠? 테슬라, 그 다음 엔비디아, 그 다음 애플,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해 들어서 정반대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지금 186% 상승. 주가가 10달 만에 3배 가까이 폭등 중인데 비해서 테슬라는 반대로 11% 하락 중에 있어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 말이죠.
지금 4년 전 주가로 되돌아갔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4년 전 주가예요, 지금. 지금 올해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 지금 23.7% 상승, 나스닥 지수 25.2% 상승, 평년의 2배로 상승했어요. 지금 앞으로 수익률이 좋은 연말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 화랑임을 감안을 하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 중인 종목인데 정말 뼈아픈 성적입니다. 2019년 일론 머스크가 2020년 출시를 천명을 했었던 로보택시 지난 10월 10일 위 로봇 행사에서 공개했죠. 테슬라가 시제품을 선보였는데 완전 자율주행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방법, 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내용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0일 발표할 때까지 6개월 동안 39%나 상승을 했다가 이런 세부 내용 미발표에 따른 실망감 여파로 그 다음날 8.8% 급락을 또 했었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은 스티어링 휠,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어요. 자율주행차.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2025년부터 운전자가 차량의 제어에 개입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작을 하고 2027년 이전에 사이버캡을 생산할 것이라고 머스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고 CNBC 매드머니 진행자예요.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 주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개된 로보택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크레이머는 최신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재 테슬라 주식은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낫다라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 로보택시를 언급을 한 것입니다. 크레이머는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에 달려 있었다면서 하지만 실망스러운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테슬라 주가가 지난 4월 하순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명한 이후에 지금 지난 8일까지 70%는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로보택시 공개 이후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의견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위 로봇 행사에 참석한 에디슨 유 도이치방크 연구원이 지난 11일 세부 정보가 부족했고 사이버캡의 시험 주행 코스가 짧았다면서도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인간형 로봇 분야에서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테슬라 목표 주가가 $295예요. 그런데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 뭘 것 같아요? 테슬라 2배 레버리지예요. TSLL 1억 8,316만 달러. 2위는 또 테슬라예요. 1억 6,197만 달러.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그 사이에 10일날 위 로봇 발표했었죠. 1위가 테슬라 2배 레버리지. 2위는 테슬라. 그런데 올해 들어서 테슬라가 11% 하락 중이고 TSLL은 레버리지니까 33%나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S&P 500 기업들 가운데 지금 70개 이상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75%가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나타냈어요.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3개월마다 1년에 4번 실적 발표하죠. 그때마다 보통 보면 75%에서 8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항상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나타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알파벳, 화요일날 알파벳, 수요일 테슬라, 목요일날 아마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연준이 중립금리를 향해서 서둘러 갈 필요가 없다면서 인내심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보스틱 총재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2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 0.25%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연준이 오는 11월 금리를
0.25% 추가 인하할 확률이 92.9% 나왔어요. 그리고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은 7.1%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는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9월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0.5% 감소한 135만 4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9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역시 직전월 대비 2.9% 감소한 142만 8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급락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05% 하락한 $70 아래로 배럴당 69.2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 기준으로 $70를 밑돈 것은 이달 1일 이후 처음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는 한때 3% 가까이 밀리면서 $69 밑돌기를 했었습니다.